훨씬 편해 보여요. 그렇죠. 앨리스도 있는데다가 CC 호응도 그렇고 라인전 주도권도 그렇고 본인들이 이끌어 나가면서 그렇다고 밸류가 되게 떨어지는 조합도 아닙니다. 그러고 추가적으로도 리브 샌드박스에서도 분명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뱀피를 가져왔어요. 그냥 계속 시간이 끌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마오카이의 시야 장악을 통해서 오브젝트 컨트롤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리브 샌드박스 말씀하신 것처럼 리브 샌드박스에서 선공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확실히 스노볼을 어떻게든 굴려야겠죠. 아, 네. 아, 특히 한 경기 패한 팀에 응원하시는 분들은 네. 네. 아, 우리 수빈 씨에 대해서 더 좋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요 두 명이 경기를 마무리 지면서 자, 2대 0으로 끝내면서 6승 대원의 팀을 올려놓을 수 있을지 지금은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와, 그래서 DRX도 빨리 반등 신호탄을 써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네. 아이고 성성 캐스트가 보면 아주 짜릿하시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라인업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자 DRX입니다. 변화가 있고 이것으로 3꽉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맞서는 자, 리브 샌드박스. 자 그러면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어떻게 진행될지 경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죠. DRX와 리브 샌드박스의 2세트입니다. 이게 선수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이 돌파를 해야 되거나 혹은 뭐 메타픽에 관련된 거는 진짜 그냥 회피할 수가 없는 구도가 있거든요. 앞에 나왔던 매치만 해도 결국 클리드가 세주아니를 돌파했잖아요. 그쵸, 연패 끊었죠. 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덕담의 경우도 제리를 이번 시즌 가장 많이 썼고 지금까지 이제 방금 전 게임까지 쳐서 1승 6패예요. 근데 또 이렇게 제리 룰로 이런 일종의 하이퍼 캐리를 꺼내면 좀 이렇게 이제 팬분들 입장에서도 좀 딴 거 하면 어떨까, 그리고 팀에서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한데 그렇다고 남아있는 뱀픽 구도에서 제리 룰루가 괜찮았거든요, 밸류상. 네. 그거를 회피하자니 애매한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죠. 네,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 같은 때 정말 제리 없이는 못 갑니다. 치열하게 눌러줘. 예.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때려줬어요. 1렙 제이스가 또 세다 보니까 잘 이용해 줬습니다. 클로저 선수. 네. 자, 앞 경기는 자 버돌이 들었었고요. 이번에도 클로저가 받아서 제이스를 플레이합니다. 이미 뭐 승리 신고한 바 있고요. 클로저. 제 개인적으로는 리브 샌드박스가 이번 시즌 진짜 기대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하고 있고 계속 잘하고 있고 발전 가능성도 더 있고 좋은 모습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저는 뱀픽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트렌디하면서도 전략 전술, 그러니까 막 상대편을 까다롭게 하거나 포인트도 정말 잘 짚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맞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냥 정석적으로 나오는 뱀픽도 잘하고요. 또 유상욱 감독 이학 코칭 스태프들이 그만큼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막 이렇게 라인전 하면서도 DRX가 특히 바텀에서는 상대 갱홍 항상 의식 많이 해야 돼요. 노틸러스가 나온 이상. 네. 그랩류 챔피언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앨리스 찾으러 한번 가보자. 예. 어딨냐? 이런 거 피 빠지면 기분 나쁘거든요. 네. 괜히 찾으러 갔다가 좀 멀리 쫓겨나는. 예,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러면 되면 라인전에서 손해를 무조건적으로 볼 수밖에 카일이 없는데 기다리죠. 한 번 더 돌아가. 이거 삼거리. 밀러가. 땡겨. 일단 친구 쪽. 네, 그러면서 일단 반대로 제이스. 어떡하죠? 먼저 왔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네, 덕담비 달리거든요. 근데 역으로 하면서 네, 클로저를 받은 클로저를. 클로저가 그래도 교환? 예, 교환이죠. 근데 예. 좀 더. MB가 오면 그나마 제리가 오래 살아가지고 교환 자체는 됐는데 뭐가 됐든 바텀은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사실 클로저 선수는 그냥 순간 이동을 이용해서 분명 미드 라인도 보니까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라인 관리 상태도. 예. 자, 그나마 뭐 한 명씩 주고받은 것을 좀 위로를 해야 되겠는데요. 덕담 쉽지 않았습니다. 선의에서 비롯된 어떤 순찰이었을 텐데 거기서 스노우볼이 좀 여러 가지로 굴러간 느낌은 있어요. 바텀만 따졌을 때. 네. 엘리스 위치 보긴 봐야 되는데
그리고 보더림 쌍칼 열심히 휘두르고 있었고요. 제리가 스페도 다 빠져가지고 이젠 진짜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진짜 서부의 강점이 딱 느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샌드박스가 한번 실수한 거를 연타 펀치를 또 날린 거거든요. 그렇지. 턴을 확실하게 끌어써서 이득을 확실하게 보긴 했습니다. 실제로 DRX가 만약 한 번 더 돌아갔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거대로 끔찍한 거예요. 예, 이미 더져 있어가지고 그냥 강행 돌파하려다가 싸움이 크게 난 거죠. 네. 나름 주거니 받거니. 그런데 결국 돈 차이는 500원 정도 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클로저 선수도 전멸이 빠졌기 때문에 6렙 이후에서 미드 주도권이 갖다주는 이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DRX 그 이점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오늘 컨디션 좋은 것으로 보이는 페이트가 1킬을 먹기도 했습니다. 아지르. DRX한테 아래쪽 구도가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특히 제리 같은 어떤 이런 하이퍼 딜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한번 더 맞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앞에 하나생명 경기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탱커픽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사이온도 요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요네가 편해요. 저 구도는 탑이 가만 놔두면. 그러니까 아래쪽 승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야, 마오 믿고 한번 뚫어보려고 한 거죠. 그렇죠. 커버가 잘 됐고요. 그래서 진짜 오래 살아서 다행이었던 거예요. 크로코 선수가 잘 묶었고. 그렇고 앞뒤로 움직이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게 만약 제리가 빨리 터지고 뭐 그래버렸으면, 손해만 봤으면 그냥 게임 처음부터 또 그냥 엄청 기분 나쁜 그리고 건데. 심지어 엠미 선수는 바텀 라인 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탑의 탱커픽은 대부분 그렇지만 그냥 탑을 약간 적게 지면서 잠그고 한타를 본다, 뭐 이런 의미니까요. 네. 이기려고 탱커를 뽑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라스칼인데 좀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용조하는 리브 샌드박스 툭툭 한번 건드려 보고요. 그렇죠. 무난한 승리 패턴. 바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바텀 차이를 기반으로 용을 잘 먹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마오카이가 전멸도 없고 파고들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예. 확인을 하긴 했지만 아니면 맵이 넘어갔어요. 해보자. 이거 잘 피했죠. 전멸 없는 친구들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도 너 전멸 없지. 전멸 없는데. 네. 한번 찍고. 뭔데? 전멸 없는데 뭔데? 넘어왔어 감히? 그거거든요. 그냥 네. 뭔데? 그 제리도 전멸 없어서 조심해야 돼요. 네. 상대 노틸이에요. 자, 그럼 뺄 겁니까? 뒤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DRX의 마음은 알겠거든요. 아, 주면 안 되는데 천룡 너무 기분 나쁜데 우리도 싸울만 하지 않나? 그리고 상대는 용 좋아하니까 이거 뺏으면 대박 아닌가? 마음은 알겠는데 네. 리브 샌드박스가 근거 없이 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유 전멸은 네. 있거든요. 일단. 네. 그리고 아펠이 무기도 좋아요. 네. 그래서 한번 많이 모아놨거든요. 지금. 예. 자, 카이 레드 날카로운 닷줄이 제 여러 차례 터집니다. 물론 뭐 킬까지 연결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킬 2개 먹었네요. 노틸이. 그래도 방금 리브 산드박스가 치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게 마오카이 6렙이 되면 또 압박이 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걸 진짜 잘 노리고 6렙 전에 앨리스가 확실하게 유리할 때 없애버리자. 네. 콜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결국에 천룡이 또 가지는 의미가 큰 게 뭐냐면 저렇게 용을 치워버리면 리브 샌드박스가 어차피 탑은 계속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령도 편해져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겠군요. 본인들이 그것까지 연결하거나 막 이래버리면 이게 하루 종일 편할 수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다. 98분인데. 그러니까 사이온은 그냥 거의 요네를 끝까지 진다고 보셔도 돼요. 사이온이 이기는 구간이 없다. 그리고 요네가 문제가 뭐냐면 이런 구도에서 탱커가 나왔을 때 요네가 딱 나오면 요네도 세상 편하고 밸류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컸을 때 요네가 안 좋은 챔피언이 아니라서. 그럼요. 그리고 또 픽벤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오카이랑 사이온이 요네한테 압박을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데미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령 쪽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일단 5랩인데 네. 크로코 선수 딱 예. 5랩을 딱 됐거든요. 그러면 일단 요네가 들어간 것 치고는 아구나 호응이 안 돼서 네. 서로 약간 군교환? 컨디션들이 뭔가 쭉쭉 빠졌는데 양쪽 다. 약간 기분 나쁘겠는데요, DRX? 마오카이 궁극기가 사용이 됐지만은 네. 결국에는 뭐 아무런 이득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턴이 샌드박스 쪽으로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자, 물론 버들의 전면은 소모가 됐고요. 바텀도 뭐 1대1로 놔두든 뭐든 간에 아펠이 좀 편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미
어떤 유틸 서포 vs 근접 서폿이 나왔을 때 가지는 유틸 서폿의 압박력, 견제력 같은 게 상실돼 버렸어요. 게임 내에서. 그러면 보통 노틸 같은 서폿이 그냥 좋거든요. 네. 그쵸. 싸움도 잘하고 한타면 것도 한타. 있고 돌아다니고. 네. 실제 유효타도 내고 있고요. 시야 장악에서도 분명 노틸이 가져다주는 이점도 있을 거고. 그렇군요. 자, 버드를 쳐다보는데 크로커도 멀리 있지 않고요. 뒤통수란데 졸령이 때리고 가니까 이거. 집이 끊겼죠. 예. 버돌이 일부러 좀 드리블하는 느낌이 있어요. 왜 집 보통 네. 집 가고 싶어? 안 돼. 어차피 마오카이가 뭐 지금 전령을 치고 있었으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서 결국에 이런 흐름 자체가 계속 DRX가 조금씩이라도 불편하다는 얘기고 돈 차이가 적게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간대로 따졌을 때 라인 한 3,400원 예. 네. 첫 번째 전령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DRX 쪽에서 먼저 치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울 것 같기는 해요. 유기적인 플레이가 분명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우 땡겨. 또 방금처럼 사이온궁 빠지고 저런 것도 의미 있고요. 예. 여기도 딜교환이 딜교환이 이제는 많이 넘어갔죠. 예. 앨리스는 또 왔다 갔다 똑같은 거. 아 근데 이러면 문제가요. 바텀도 바텀대로 리브 샌드박스가 유리한데 탑도 말씀드린 대로 요네가 계속 편해서. 그렇죠. 잠깐 자리 비운 사이 좀 때린 건데. 추가적으로 미드 그렇죠? 똑같죠 지금. 제이스가 빨리 와가지고 예, 훨씬 빨라요. 아질은 오는 중. 아니 여기 전선 밀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못 넘어가면 6렙이 안 찍히는데 그러면 대전에 맞고 아지르가 오면 한번 풀고. 아 근데 이게 일직선 오하이어를 잘했죠 방금. 예. 그래도 한번. 그린 전진. 네. 그러면서 덕담이 궁극했습니다만. 근데 마무리가 데미지. 월별 고아. 안 들어갔는데. 제이 잡았어요. 그리고 넘어가서 자, 덕담이 연속해. 덕담쇼. 네, 잔디까지 트리플 DRX 한 방에. 와우 꺾이지 않아야 돼. 예. 고. 뭐가 됐든 리브 샌드박스도 좀 약간 일종의 오버 포지션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아예 넘어가가지고 파밍도 못하게 만들면 DRX도 무조건 강수를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거. 맞죠?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DRX. 그리고 상대가 마오카이와 함께 페이트 선수가 가지를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깊게 들어가면은 리스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신을 내긴 했습니다만 빠져야죠. 마우에 대한 대응은 나름 했는데 이렇게 딱 줄 맞춰주면서. 그리고 여기서 카일 선수의 그랩이 연속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또 좀 아깝게 들어가긴 했어요. 결국 한타 구도를 아까부터 크로코가 좀 잘 만들어주죠. 맞습니다. 마오카이의 특성도 잘 이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난전이 되니까 제리쇼가 나왔어요. 예. 트리플 킬을 떴습니다. 그러면 용은 이거 앞선 상황이랑 다르겠죠? 한 번 더 붙는 거라서. 근데 마오궁 이제 왔고 그리고 덕담 선수의 궁극기가 없어서 맞습니다. 마오궁은 왔는데 노틸궁 없고 이런 예. 것도 커서 그래도 뺍니다. 리브 샌드박스. 왜냐면 바텀을 밀고 있거든요.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예. 어느 정도 그냥 감수한 느낌도 있어요. 네. 잡히는 건 다른 얘기죠. 정보가 없어요. 네, 전멸. 오고 다시 한번 반격? 빨아들이고 카일. 오, 답들. 나왔네요. 그럼 미드 쪽. 그러면은 클로저가 네. 툭툭툭. 그래서 리브 샌드박스가 용을 포기하긴 했어도 다른 라인 쪽에서 결국 안 죽고 해가지고 그쵸.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라인을 버리고 온 거죠. 그렇습니다. 아지르가 오려면 시간 좀 걸리고요. 그럼 제이스가 좀 더 건드려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자체가 DRX가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맞습니다. 예. 베리 3킬인 거 자체가 믿는 구석도 훨씬 생겼고. 바텀 라인 주도권도 달라질 거고요. 네. 자, 이 멀티킬 통해서 덕담이 좀 분위기를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라스카도 결국 AD를 상대할 때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하죠. 저런 식으로 판금장화에다가 방템이 좀 갖춰지면 이제는 요네도 코어템이 나와야 되거든요. 결국 템이 좀 더 나와야 더 세게 압박하니까 나름 안정감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네. 지금은 그러면 이렇게 압박을 빨리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느끼기 싫어서. 네, 예. 네. 그래도 한 번씩 저렇게 뜯는 게 또 크죠. 그쵸. 네. 사이언은 또 저 궁극기를 이용해서 라인 복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이동 둘 다 빠진 것도 크고요. 결국 여러 가지 장면 속에서 DRX가 꽤나 기분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상황이 뭐 되게 유리하다까진 전혀 아니겠지만 적어도 마오카이도
이제는 앨리스의 대기에서 그러니까 마오카이 턴으로 좀 온다는 거죠 게임이. 그렇군요. 앨리스의 전성기가 약간 끝나가는 느낌?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초반에 이득을 봐놨던 샌드박스가 그거를 거의 다 회수를 했죠. DRX 쪽에서. 맞아요. 자, 그리고 과감하게 뭐 크루들 찌르고 있습니다. 뭐 뒤에 윌런 있습니다만 전령 넘어갔죠? 무난하게 먹었고요. 뭐 14분 이후긴 하지만 그냥 먹어서 나쁠 거 전혀 없고 예. 원래. 저것 때문에 용의 시야가 되게 많이 바뀌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 전링이 생각보다 고밸류입니다. 뭐 위는 그래서 서로 이렇게 1대1 하는 가운데 아래쪽 싸움이 계속해서 치열할 거고 처음에 덕담 제리에 대한 데이터 언급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이 정말 증명하기에는 네. 가장 최적의 환경처럼 보이긴 해요. 그렇죠. 일단 좀 이겨놓으면 그 이후에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일단은 준비는 갖춰졌습니다. 예. 자, 이런 성장. 아무튼 본인이 요리조리 잘 피하면서 3킬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렁찬 소리 들리면서 예. 라인 복귀 해주고요. 무난하게 가면서 그냥 드래곤 한타를 계속 봐야겠네요. 그리고 DRX는 저 먹어둔 전령 이제 보통은 미드 쪽에 많이 풀 텐데 어디다 풀지도 좀 더 관심사가 되고. 이게 또 사실 지금 스코어가 4대2긴 하지만 샌드박스가 초반에 이득을 봐놨던 바탕으로 라인전에서 어느 정도 이 스너블을 굴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격차가 나진 않고 있죠. 사이온이 자꾸 와가지고 뜯어대니까 버들도 같이 그냥 그러니까 궁극기들을 좀 심플하게 쓰죠. 네. 딜교용이든 라인 복귀용이든. 그렇습니다. 네. 각각 소모가 됐습니다. 탑 기준. 어차피 한 방에 킬각은 안 나오니까. 예. 용도 1분 3초까지 남았기 때문에 뭐 쓸 일이 없죠 사실. 여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마오카이 쪽이 이제는 좀 편해지긴 했는데. 미드. 코스가 미드. 됐고요. 마오카이 쪽. 예. 그러니까 서로 약간 전면 위치 바꾸고. 대전에 맞서 제리 이동. 그래. 궁극기. 오! 잠깐 또 잠깐 피해 봤어요. 기가 막히게 그 페이트가 만들어낸 어떤 연계 플레이. 맞죠? 예. 크로드라 전멸 쓰고 잡았습니다. 쓰게 하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킹이 잘 되고 있어요. 그 메이킹이 결국 그 요리가 덕담 입에 계속 들어가는 거니까. 그게 중요하죠. 괜히 하이퍼 캐리 얘기하겠습니까? 위쪽도 한번 가봅니다. 요네가 약간 예. 또 고립돼. 요네 도망갈 수 그것도 있나요? 덕담 입으로. 예. 네. 궁극기 덕담 없거든요. 먹어. 덕담. 아무나 먹어. 네. 크로커가 먹어도 누가 먹든 예. DRX 입으로 갑니다. 이거 상황이 좀 급격하게 좋아지는 느낌인데요. 예. 그렇죠. 그 뱀픽에서도 강조드렸던 그 초반에 실수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앨리스라는 픽 자체가. 근데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계속 DRX가 그냥 맵적으로 편해졌어요. 그렇죠. 뭐 제이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 미드든 탑이든 한 번 죽으면 되게 잘 죽는데 예. 세 번이나 결국 데스가 누적됐고 전멸 타임입니다. 네, 전멸 없으면 또 계속 위험하고. 탑타워도 지금 체력이 얼마 안 남았고요. 리드 샌드박스 기준. 이것도 마오카이가 여차하면 쌩으로 또 다이브 할 수 예. 있어가지고 제이스 빠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맵도 넓게 쓰고 있고. 압박도 잘해주고 있고요. 예. 마오카이를 필두로. 이건 뭐 거의 현금과 다름이 없고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타워 2개까지 추가적으로 더 깨면 돈 차이 확 벌어지겠는데요. 아니 이거 이득을 위 아래 드래곤 뭐 다 보고 있어요 그냥. 예. 킬이면 킬, 오브젝트면 오브젝트. 한 4천.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샌드박스가 반격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손해를 보더라도 반격이 있어야 되는데 뭐 너무 잘해주고 있죠. 그렇죠. DRX 는. 그러니까 원래 노틸러스를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이언 쪽 잡기도 어렵고 아즈르 쪽도 잡기가 쉬운 게 아니고 제리 같은 경우도 스펠 있고 그러면 또 웬만하면 그쪽도 좀 힘들고 네. 마오카이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단단하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코 선수의 궁극기 활용과 딱 진짜 맞게 잘 들어갔죠. 정말 손 끝자락에 걸렸죠. 저 각을 조금이라도 이제 어떻게 트냐가 중요한 건데 잘 줬고. 그리고 보도는 깊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사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반격이 못 나왔고 저렇게 만약에 죽더라도 다른 곳에 라인에 밀고 있으면 그나마 손을 줄인 거거든요. 네, 일단 뭐 이것저것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쓰였네요. 깜짝이야 했는데 이거는 리브 샌드박스가 저는 일종의 잽을 쳤다고 생각하는데
DRX가 빠진 게 생각보다 좀 많긴 해요. 뭐 리브 샌드박스도 저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럼요. 뭔가 상황을 좀 만들어 줘야죠. 자 구체적인 포인트까지 연결되진 않았습니다만 아쉽지만 근데 지금 뭐 용이 있는 건 아니라서 추가적인 이득을 샌드박스 쪽에서 가져가기는 힘들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미드 포탑도 없는 가운데 용도 2대1로 밀리고 있고 이런 것도 시야 장악도 점점 밀릴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요네가 템이 더 나와서 사이온을 뚫어주면 모르겠는데 이게 성장 자체가 사이온이 흐름이 좀 편해지다 보면 결국 요네가 사이드를 강하게 압박하기도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적으로도 지금 라스칼 선수가 성장이 되게 잘 된 상태예요. 맞아요. 요네가 거의 못 뚫을 정도의 아이템 상태라서 지금 사이온 거의 괴물이죠, 완전. 데미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AD로 잡기가 너무 힘든데 문제는 리브 샌드박스도 이게 꼬이다 보면요 메인 AP가 앨리스인데 그것도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요네가 조금 AP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성장세가 약간은 더딥니다 지금. 그렇죠. 네. 또 다시 퍼서 동료 쪽으로. 그래서 아. 마치 제이스의 희망편과 절망편이 1, 2세트에 이렇게 교차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베이트가 이제 판을 깔아주면 덕담이 따박따박 먹고요. 이러면 차이가 심상치 않은데 예. 계속 떠나요. 제이스의 장단점이 다 나왔죠 지금. 한 팀에서 나옵니다. 그것도 진짜 그 바텀 쪽 교전에서 한번 크게 밀렸던 게 그게 엄청 큰 거예요. 예. 네. 원래 그런 장면이 없었으면 아래는 아래대로 계속 리브 샌드박스가 압박하고 있었고 위도 위대로 요네가 편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뭐 오브젝트 컨트롤이나 게임 주도권이 계속 있었을 텐데 한번 선을 넘는 거에 DRX가 응징을 잘했다 보니까 이제 다 반대가 돼가지고 오히려 리브 샌드박스가 일종의 좀 타임어택처럼 돼버린 거죠. 예. 상황이. 타임어택이긴 한데 지금 리브 샌드박스 쪽에서 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억지로 메이킹하자니 쉬운 게 아니라서 예. 그러면 뭐 많이 벌어졌죠. 타워 하나 좀 깨고 자 다음 뭐 용싸움 한번 자 기대해 볼 수 있을지 10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일단 요네가 투코어 띄우고 좀 더 상황을 봐야죠. 네. 자 뒤집힌 상황에서 계속 두드려 맞고는 있습니다만 리브 샌드박스 그리고 제이스 쪽을 진짜 엄청 괴롭혀주는 것 같아요. 아까부터 압박 세게 넣으면서. 이런 거 좋. 1대1 예. 잘 큰 때리. 아이템 차이가 나서 그래도 요네도 아펠리오 또 반격이 그렇죠. 예. 쉽진 않. 네. 사이온 뒤 아니죠. 사이온 뒤. 드리프트 근데 요네 텔도입니다. 아지르 예, 근데 이게 MB가 위치가 좀 위험하긴 해요. MB 떴고요. 예. MB 그리고 이렇게 커터 되면, 네. 오. 꼈어요. 그래서 백공 다행이죠. 결국에 덕담이 덤빈 상황 자체가 좀 더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급한데 맞았습니다. 네, 예. 아펠리오스가 약간 삐져나와 있는 느낌이라 아군 합류가 DRX가 빠른 상황에서 아니 이게 키데스가 뭔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좀 많이 나요 이제. 네. 차가 많이 벌어졌죠. 네. 그리고 계속 주도권이 DRX한테 왔던 게 치아부터 차이가 나서 그런 플레이를 지금 계획적으로 할 수 있었죠. DRX.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펠리오스가 나름 1대1만 따지면 저항을 했는데 1대1이 아니었죠. 예. 위아래 쪼이고 있어요. MB를 네. 쪽으로. 그리고 또 페이트 선수의 순간이동이 되게 좋았습니다. 뒤를 아예 막아가지고 그래서 어돌까지 위험할 뻔했습니다. 더 싸울 수가 없었고 궁극기라도 막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MB도 그걸 알고 곱게 죽은 건데 원딜이 곱게 죽든 뭘 쓰고 죽든 그냥 죽었다는 게 문제라서 아 그렇죠. 네. 자 021 상대는 413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드래곤도 3대1 되고 이래버리니까 그러니까 싸울 힘이 없어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음 용에 싸워야 되는데 DRX는 지금 또 바론 데미지도 장난 아니거든요. 와 이번 판이야말로 또 어떤 의미에서 완전 라스카에 나온 철벽의 라스카를 네. 사이온이 뚫릴지 의문이고요. 진짜 저 사이온 누가 잡냐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계속 시야 장악도 주도권 있고 마오카이가 가장 좋아하는 흐름. 그리고 앞장서도 위협할 수 있는 만한 상대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한번
근데 앨리스가 죽었고요. 벽에 걸렸어가지고 마오가 죽는 와중 죽기 전까지 스킬 사용이 다 들어갔다 보니까 맞습니다. 반격이 다 됐어요. 네. 저게 크로코가 그러니까 애초에 노틸러스 상대할 때 많이 의식하는 건데 벽을 끼고 왔다 갔다 해요. 쭉 안 끌려가게. 아니면은 끌려도 벽에다 끌려서 역으로 노틸러스를 잡아버릴 수 있게. 네. 그렇군요. 그래서 발언 치고 있습니다. 상대 번도 대박 나왔는데 예. 못 막죠. DRX TRX. 와 발언까지. 난 도전 승리 이후에 큰 전리품을 챙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난이도가 너무 쉽죠. 예. 차이가 더 벌어져가지고 여기서 만약에 쭉 땡기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일부러 왔다 갔다 하니까요 벽 쪽에서. 다 있었고요. 네. 팀원도 다 있었습니다. 한 방에 녹이는 것도 안 되고 요네가 들어왔을 땐 요네 밀치면서 딜로스 만들고. 전멸은 전멸이랑 다 빠지고. 아 그렇죠. 자, 큰 손해를 봅니다. 오호. 사이온 템이 정말 전문 용어로 너무나도 더러워서 때리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저건 진짜 AD로 못 잡아요. 애초에 AP로 잡기도 어렵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윌러 선수가 뭐 리안드리라든지 그런 아이템을 간 게 아니거든요. 네. 안티테크 아이템을 간 거 아니라서. 맞습니다. 앨리스가 DPS가 높은 AP도 아니고 이런 거라도 전멸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대놓고 마오카이가 막 저러는데도 끊을 수가 없어요. 예. 툭 쳐보고 그냥 맙니다. 여지가 없으니까. 대지용 맵이라서 벽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돌고 돌아서 리브 샌드박스의 어떤 주도권을 활용한 뱀픽이 그게 한번 끊긴 순간 너무나도 무력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고. 예. 연타 계속 맞고 있습니다. 요네가 그냥 타버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저기도 그냥 다 뚫려요. 할 게 없는. 발언 버프 아직까지 90초나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플레이메이킹. 흔히 이니시에이팅을 가진 스킬들이 리브 샌드박스 쪽에서 없다 보니까 그냥 131로 가는 거예요. 무난하게. 그러네요. 아니 이게 나 미는데 와 진짜 막 세 방향을 다 밀어도. 근데 이거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리브 샌드박스. 어떡하지 하면 다 밀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노틸러스가 강제 이니시는 어떤 식으로든 가능은 하니까 그게 뭐 상대를 못 잡더라도. 네. 탑 밀고 미드 왔죠. 제이스도 힘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툭툭툭툭. 이제 5천 가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자. 네, 달려들었다가 근데 사이온인데요. 땡겨! 사이온인데요. 네. 사이온인데요. 대전에 가서 앞에 사이온인데요. 아 여기 안 죽어요. 사이온 입장에서 간질간질하죠. 그렇죠. 그 있죠.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네. 월강부가 터졌다고 하더라 거의 뭐 축포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그냥 다시 순간이동 사용해서 압박 더 하나요? 예. 오 사이온 갔다 빠르게 괴물이 리필해서 오는데 예. 이거를 어떻게 하죠? 얘를 앞장서는데 이 괴물을 어떻게 하죠? 왜? 우와. 아니 사이온이 지금 막고 있는 건데 예. 마칼.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상 이펙트상 맞는 건데 네. 맞는 거 이게 아니 안 이번 따라요. 턴에서 어떡해요 이거? 자 암당해서 이상인데요? 네. 사이온이 막고 있는 건데 사이온이 막고 있어요. 네. 뭔가 안 쓰러지는데요? 네. 아니 철벽의 라스카를 어떻게 막아요 이거? 진짜 건물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버들이 한번 긁어서 나름 요네가 때리면 조금씩 달긴 다른데 띵 한번 하고요. 근데 그 사이에 막 다 날아가고 있어요. 네. 이거 노티람요. 네, 리브 샌드박스 이빨 다 나갔습니다. 이거 여기서 싸워야지. 그러면 이걸 땡기는 게 맞습니다. 땡겨! 사이온을 그나마 여기서 사이온을 어떻게든 잡아야 해야 된다. 되는데. 이거라 사이온. 대전의 마수. 다시 한번 제리 쪽 그리고 들어가면서 그렇고 그리고 만들고 한번 더. 라스칼이 안 죽어요. 네. 됐다. 라스칼이 안 죽어야. 빼려고 했는데 나를 잡아. 라스칼이 안 죽어야. 앞에 막고 있어요. 예. 그리고 왼쪽도 라스칼 안 죽었어요. 그렇습니다. 205 노데스 윌럭까지 잡고 에이스. 넥서스를 깨면서 마무리 지대. 와 듀얼엑스. 자 두 번째 세트에서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생각하면 1세트를 피드백했을 때 네. 탑에서 너무나도 큰 사고가 나서 졌다 라고 해도 심플하거든요. 오히려 다른 쪽에서는 좀 더 DRX가 잘한 측면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죠.